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거인, 바로 정주영 회장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시련들이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한 실패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정주영이라는 인물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입니다. 그에게 포기라는 건 애초에 선택지에 없었던 거죠. 살아 숨쉬는 한 모든 건 그냥 과정일 뿐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엄청난 집념은 사실 젊은 시절의 한 경험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일꾼 시절에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꾀를 냈죠. 밥상 위에서 자면 괜찮겠지? 했는데 빈대들이 상다리를 타고 올라오니까 다리 밑에 물그릇을 뒀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빈대들이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서 몸 위로 뚝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은 거죠. 아, 목표가 있는 존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의 인생을 대표하는 바로 이 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가 탄생한 겁니다.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구호가 아니에요. 눈앞의 손해를 더 큰 자산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의 모든 도전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이 철학이 어떻게 현실에서 힘을 발휘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돈을 잃는 대신 신뢰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바로 한국전쟁 직후의 고령교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현대건설이 이 다리를 복구하는 첫 대규모 정부 공사를 따내게 돼요. 그런데요,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자재값이 매일매일 폭등했고요. 당연히 제대로 된 건설 장비 같은 건 있지도 않았죠. 게다가 예측 불가능한 낙동강의 거센 물살까지. 말 그대로 모든 조건이 이건 불가능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40%라는 숫자가 있죠.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현대건설이 이 공사를 끝내기 위해 떠안아야 했던 적자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보다 돈이 40%나 더 들어갔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손실 아니겠어요? 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사업적 실패였습니다. 실제로 이 빚을 다 갚는데 20년이나 걸렸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까지 약속을 지키는 현대건설을 보고 정부가 돈보다 훨씬 더 귀한 신용이라는 자산을 안겨준 거죠. 결국 이건 실패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였던 겁니다. 이렇게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현대는 이제 국내라는 무대를 넘어서 세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온 그 유명한 한마디죠. 이봐, 해봤어? 아무런 경험도 없는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정주영 회장의 도전 정신을 이 한마디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은 아마 없을 겁니다. 1965년이었어요. 현대건설이 태국 고속도로 공사를 따냅니다. 와, 이게 얼마나 대담한 결정이었냐면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고속도로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아니, 자기 나라에 지어본 적도 없는 고속도로를 해외에 나가서 지어주겠다고 나선 거죠.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이 도전 역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면서 끝납니다.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태국의 덥고 습한 열대기후, 또 생소한 작업 환경, 경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또 한 번의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 손실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 거죠. 이 비싼 수업료 덕분에 해외 건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귀한 노하우를 온몸으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나중에 중동 건설 신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자산이 됩니다. 이것도 결국 손실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였던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자연의 힘에 맞서서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창의력으로 이겨낸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산 간척지 사업, 그러니까 바다를 막아서 새로운 땅을 만드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는데요. 공사가 거의 다 끝나고 마지막 물막기 구간에서 엄청난 난관에 부딪힙니다. 물살이 초속 8m로 어찌나 세던지 자동차만한 바위를 쏟아부어도 그냥 순식간에 휩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기존의 방식으로는 답이 없었어요. 속수무책이었죠. 모두가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정주영 회장이 진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하나 툭 던집니다. 바로 낡은 유조선 있죠. 그걸 그냥 통째로 끌고 와서 가라앉혀서 물길을 막아버리자는 거였어요.
와, 정말 아무도 생각 못한 전무후무한 발상이었죠. 그리고 이 대담한 시도는요,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정주영 공법이 된 거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쭉 묶어보겠습니다. 정주영이라는 거인은 과연 무엇을 딛고 그렇게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각각의 실패처럼 보였던 사건들은 사실 돈보다 훨씬 더 귀한 자산을 남겼어요. 고령교 공사의 엄청난 적자는 신용이라는 자산을, 태국 고속도로에서의 금전적 손실은 경험이라는 자산을, 그리고 서산 간척지에서의 엄청난 도전은 창의력이라는 자산을 증명해 보였죠. 이 세 가지, 신용, 경험, 창의력이야말로 오늘날의 현대를 만든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결국 정주영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눈에 보이는 달이나 건물이 아닌 거죠. 바로 이 마인드셋 그 자체입니다. 모든 시련 속에는 분명히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실패라는 건 우리가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완성된다는 진리 말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그냥 넘어지고 끝나는 실패인가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과정, 즉 시련인가요? 정주영의 이야기는 그 답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